카이스트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은 면접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면접에서 최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는 여러 학부가 있습니다. 모든 학부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양질의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는 처음 입학할 때는 학과 구분 없이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1학년 말에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삼성전자와 계약한 학과로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 이후에 꼭 삼성전자에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총 인원은 990명인데요. 여기에서 별표를 칠한 부분 있죠? 이 별표인 부분은 바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의 정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형과 고른 기회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일반 전형에 대한 면접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평가가 40%, 면접평가가 60%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다르게 변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수능 우수자 전형도 있고요. 외국고 전형도 있고 외국인 전형도 있습니다.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크게 변한 부분이 바로 반영 비율입니다. 4대 6으로 면접평가가 더 중요하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60명 포함해서 총 410명을 뽑습니다. 일반 전형은 학업 역량과 학업 외 역량으로 주로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수학, 과학, 영어 관련된 제시문을 가지고 구술 면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중에서 제시문을 접하고 면접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학업의 역량은 그때 제시받은 면접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는 이 면접 평가를 10 중에 6으로 반영이 되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리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 안에서 내용을 주게 됩니다. 그럼 면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처음 60분은 여러분이 면접 준비실에서 구상을 할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학업의 시간 10분 정도, 과학은 15분 정도, 수학, 영어는 나머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정도로 문제를 줄 거라는 건데요. 학업의 10분과 과학 15분, 즉 25분이 지나면 수학, 영어 문제지를 배부를 받습니다. 한꺼번에 수학, 영어까지 문제를 배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분이 지나고 난 뒤에 수학, 영어 문제지를 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60분 동안 원하는 만큼 학업 외 과학, 수학, 영어에 각각의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애해서 이렇게 면접을 준비하고 15분, 15분 두 영역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학업외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을 예시로 주고 이 사례에서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학업의 역량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예상 소요 시간이 지금 10분이라 나와 있죠. 두 번째 문제도 예상 소요 시간이 10분입니다. 자, 하지만 처음 접한 상황에서의 여러분이 이 10분 동안 문제풀이를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수학
과학, 영어, 학업회를 전부 다 60분 안에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최대한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수학도 10분, 그리고 또 10분. 예상 소요 시간이 10분, 10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처음 접하는 문제를 보고 10분 안에 풀기가 힘듭니다. 영어 예상 소요 시간이 5분입니다. 만약에 빨리 풀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내신 문제를 풀었을 때는 서술 논술형 문제 기준으로 식을 적고 과정을 적고 정답을 적어서 점수를 받았을 겁니다. 채점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어떤 식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오류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정답은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면접에서는 식에서부터 시작하면 최소한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면접에서는 중간에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하느냐, 식 전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먼저 문제 상황을 해석을 하고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을 할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식부터 만약에 전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식 적다가 생각이 잘 안 났어요. 그러면 나 이 문제를 못 풀었네. 그래서 결국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부분까지 실수를 하게 되죠. 수식을 먼저 적다 보면 못 푸는 경우, 실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먼저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풀 것인가를 구상을 먼저 하세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과정에서 내가 빠뜨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미리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식과 과정 정답에서 받을 수 없었던 점수까지 문제 상황을 해석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많이 확보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내신 준비를 하면서 시험을 치고 했었던 거기서 받았던 정답을 정량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풀면 되겠다 라고 하는 정성적인 부분들, 이 점수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정성적인 부분의 점수는 얼마 정도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플러 효과를 가지고 풀었었던 기출이 있었습니다. 자, 채점 기준표를 확인해도 알 수가 있는데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속도 시간의 함수로 구한 뒤에 이동 거리를 구하겠다. 이렇게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1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나왔었던 파장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가 멀어지고 있구나.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1점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선형적으로 감소하고 증가할 것이다.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것처럼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느려지고 있는 것이 선형적일 것이다. 이것 역시 정성적인 해석으로 보면 결국 총 5점 중에 기본 3점을 받고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식으로 풀이를 해서 정량적인 수치까지 말을 한다면 추가로 2점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신 시험을 치고 난 뒤에 확인했었던 그 점수랑 이 면접 점수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다른 기출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반대편으로 포탄을 계속 쏘게 되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라는 건데, 자, 포탄이 점점 뒤로 날아가면 결국 배의 질량이 가벼워지겠죠? 그러면
계속 같은 속도로 포탄을 던졌을 때 보다 가벼워진 배가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일단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석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정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이를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풀 것이다. 그 속도가 점점 증가할 것이다. 얼마만큼의 속력이 증가했다라는 정확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점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속도의 이 차이가 점점 변할 것이다. 그래서 속도 빨라지는 경향성이 점점 커질 것이다. 방금 이야기했던 거랑 또 연관이 된 현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결파도 속도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물결파의 속도를 배가 따라잡을 것이다. 이 이야기도 0.5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2.5점, 즉 총 5점 중에 반의 점수를 받고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면접 꿀팁을 이야기한다면 면접 제시문을 여러분이 보고 꼭 문제 상황을 해석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풀 것인지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이하면 되겠다. 자, 이거 먼저 제시를 하면 결국 반 이상의 점수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정상적인 해석, 풀이 방법,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기본 점수, 일단 반 이상의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볼까요? 자, 많은 새로운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대학 면접 기출 문제는 제시문에서 새로운 상황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들을 가지고 새로운 상황을 던져줄 겁니다. 수능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좀 다르긴 하죠. 자,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해석을 자꾸 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이를 하면 좋겠다라는 방법을 빨리 생각해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점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우리가 공부했을 때랑 면접에서랑 풀이하는 방법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카이스트를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 화이팅입니다.